자, 대한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최대어, IPO 최대어라는 소리를 들은 기업이죠. 일단 상장되면서 일단 조단이 나오니까요. 지금도 시가총액이 3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IPO 규모도 좀 크고 시가총액도 좀 크고, 자, 여기서 이제 상장 3일차에서 상한가가 나왔었죠. 상한가 나오면서 10만원 넘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까지 해서 11만 6,300원까지 쭉 예상보다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밀려 들어가게 되죠. 뭐 이게 참 구조가 이렇습니다. 결과 요거 이제 그 7월 달부터 지금 바뀐 제도 때문에 지금 7월 이후의 종목들은 이런 경우들이 흐름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로 당겨놓고 파는 형태로 구조가 좀 바뀌었어요. 구조가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될 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 끌어올리고 끌어올려놓고 위에서부터 스타트해서 튀겨서 그냥 깔아놓는 형태가 아니라 거기서 한 번 더 시간을 바로 팔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팔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게 굉장히 높은 가격이라고 쳐보자. 이러냐면 예전 같으면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예서태를 가지고 이 정도 물량 다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다 왔다 치면 여기서 이제 이대로 쫙 깔아서 팔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 나온 것 중에서도 이제 최근 상장된 종목 중에서도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 그냥 계속 깨져버리는 애들, 뭐 따로 어떤 뭐 모멘텀이 나올 건덕지도 없고, 뭐 볼 것도 없고, 뭐 이런 경우라 그러면 그냥 내리 깔아서 던져버리겠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되는 종목들은 이제 오늘 삼양 컨택 같은 경우도 아마 돌아 들어갈 거고요. G2G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더 시간을 끌어올릴 테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로 깔아서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시간을 벌어야죠. 그래서 지금 의무 보유로 걸어놓은 시간 이제 한 달 정도까지는 여기서 이제 시간이 진행되는데 이제 8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하면서 시간을 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파는 형태로 아니면 그래서 잡아당길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끌어놓고 위로 끌리는 경우도 구조가 조금 바뀝니다. 이 기업의 뉴스에도 그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건 이제 앞에서부터 처음서부터 드렸던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우리 언론들 희한한 소리들 참 많이 하고 자빠져 있는데 앞쪽에 이제 상장 첫날 분석해드리기도 한 내용인데, 자, 이 같은 경우 조선업 안 좋게 봤냐? 대한조선 임직원들은 왜 우리 사주를 외면을 했을까? 그래서 내부에서 부정적인 전망과 업황에 대한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 풀 뜯어 처먹는 소리고요. 개 풀 뜯어 먹는 소리고요. 만약에 말입니다. 이거를 예를 들면 이 IPO 규모가 크지가 않아서 직원들이 뭐 한 5천만 원어치 정도 다른 기업들처럼 뭐 요 정도 수준으로 살 수 있었다. 뭐 3천만 원어치 살 수 있었고 5천만 원이 살지 청약하고 뭐 요런 수준으로 청약을 할 수 있었다라든가, 혹은 반대로 우리 허구한 날 들어오는 이 매자닌 얘들처럼요. 그냥 바로 팔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다 청약하지. 100% 청약해요. 그 청약뿐만 아니라 뭐 사채빚을 내서라도 청약을 할까요? 왜? 주가가 더블로 튀겨져서 올라와서 상장할까 뻔하니까요. 올라 들어갈까 순식간에 더블 벌어버린 겁니다. 며칠 됩니까? 청약 들어가가지고 상장될까지 기간 얼마 남았는데 콩팥을 팔아서라도 사야지. 청약을 해야지. 근데 여기는 직원 평균 연봉이 6천만 원, 좀 굉장히 낮아요. 이 회사가 이전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고 오랫동안 헤매던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평균 연봉치가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청약 받으려고 하면 3년치 연봉을 갖다 때려 박아 넣어야 되는데, 3년치 연봉을 때려봤는데 1년간은 향후 1년간은 팔지도 못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팔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종목들 예를 들면 이 기업종이라든가 혹은 뭐 이렇게 낮게 나오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게 가격이 낮게 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종목의 예를 들면 공모가가 낮은 수준, 그래서 예전에 기업종도 다른 종목들인 것처럼 공모가 수준 정도에서 만약에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 낮게 형성되는 그 아래쪽에 가격 자체가 좀 낮게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또 다 들어갔을 거예요. 이쪽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 다 그랬냐 이거지. 왜 얘만, 그렇죠? 그럼 요 전에 나왔던 기업 아마도 뒤에 나올 기업들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 다 좋았는데 다들 회사들 다 청약을 잘하고 다 그랬는데 왜 이 회사만 청약을 안 했죠? 그러면 조선업 전체가 업황이 좋은데 이 대한조선만 업황이 안 좋은 겁니까? 아니죠. 그냥 여기엔 내부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거 실적 같은 경우도 일단 조선주들이 대부분 실적이 좋아요. 대부분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근데 일단 그래도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이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죠.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나왔는데 뭐 그대로 좋은 실적을 냈어요. 실적 매출 2,960억 전망치도 안 나옵니다. 뭐 IPO 되오고 어쩌고 저쩌고 그 난리를 치면서 왜 전망치도 하나 안 내느냐. 일 좀 해라 좀. 일들 좀 해라 좀. IPO 되어 하반기 IPO 되어라며. IPO 최대어라며. 시가총액 3조짜리인데 뭔 전망치 하나 안 내나. 일 좀 해 좀. 이놈들아. 3천억이고요. 영업이익 625억 나왔고요. 전분기보다는 조금 못합니다만 뭐 평균적으로 이 정도 수준은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이 정도 실적 나올 만한 수준은 되죠. 지금 상반기 그래서 지금 일단 1,300억을 넘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지금 벌써 1,322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은 조금 빠졌어요. 1,042억이 나왔습니다. 1,042억.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낮은 실적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탱커하고 이런 거 하는 기업인데요. 뭐 비슷하게는 일단 뭐 규모 자체는 비교는 안 됩니다만 운반선 탱커 이런 거죠. 탱커도 운반선이잖아요. 그 요런 거 다루는 경우에 우리 현대미포조선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도 실적에 보게 되면 자, 이게 실적이 이렇게 쫙 돌아서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들어서 1분기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고요. 그리고 이번 2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냈어요. 이렇게 2분기에도 그러니까 이쪽 업황 자체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가 맞아요. 우려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디까지나 부담이 너무 과대해서 오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회사 사는데 이 회사가 지금 공모가가 빵 튀겨지는 거예요. 공모가가 튀겨진다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공모가가 지금 빵 터지고 있는데 회사에서 희망하는 가격은 여기서 뭐 4만원 생각하고 있는데 공모가 뻥 튀겨져 가지고 위로 올라 들어가서 저 위로 올라 들어가게 된다. 이게 얼마에 거래됐는지를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이게 공모가가 뻥 튀겨가지고 뻥 뛰어들었는데 거기다 대고 3년치 연봉을 다 갖다 박아놓고 1년 동안 팔지도 못하게 하면 이건 누가 청약을 해? 못해요 이건. 쉽게 청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못돼요. 거기서 나온 문제지 이 회사 자체의 이 업황 자체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저 뉴스는 틀린 거고요. 그럼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어떻게 진행이 되냐라고 하면 자 여기 이 뉴스에 살펴보시면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쭉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지금 최근에 지금 바뀌어진 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얘기드렸잖아요. 7월 1일에 IPO 제도가 바뀌었어요. 여기 바뀌어버리면서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을 확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버행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이게 예전처럼 상반기나 작년까지처럼 이 초반에 그냥 때리고 나가는 이런 물량 자체가 길어져가지고 좀 길게 늘어진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길게 좀 늘어지게 뒤에 팔 시간이 그전에는 한 달 후에 팔 수 있었던 걸 지금 한 달 후에 파는 게 아니라 2달, 3달 후에 파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2달, 3달 동안은 주가가 내가 팔 수 있는 가격선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뜻밖의 확 위로 잡아 올려버리는 전부 다 반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게 잡아 올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잘 보십시오. 자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의무 보용을 확대를 시켜버리게 되면 내가 고가에 팔 수 있는 전처럼 위에 고가에 그냥 첫날 바로 이래가지고 바로 그냥 때려 먹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줄어들잖아요. 이게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이 없다. 없다. 그렇죠? 공모법 일정 기간 보유하겠다는 자발적인 약속인데 이게 늘 그렇지 이게요.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불확실성이 커졌음에도 증시 호황에 전반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것, 이게요 못 팔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요, 이렇게 팔 수 있는 기간을 뒤로 늘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될 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를 초기에 그냥 끌어올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고 좋은 것이,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가 되고 좋은 뉴스가 나쁜 뉴스가 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건수 될 만한 놈들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일단 당길 수 있는 데는 최대로 이렇게 당겨 놔버려요. G2G에 상한가 들어가 버렸네요. 이렇게 초반에 당길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이렇게 당겨 놔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팔 때, 팔 수 있을 때 시간이, 중간에 이제 눌려질 거 아닙니까? 눌려지거든요. 이 사이에서 예를 들면 공모에서 들어온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달 후가 아니라 2달 후에 팔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기존에 먼저 들어왔던 매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아니라 공모 전 단계에 들어왔던 애들은 이렇게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얘들이 팔아가지고 주가가 눌려지는 물량만큼, 요거 눌려지는 것만큼 먼저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수급이 이 수급인 겁니다. 공모하고 관계없는 사전에 들어왔던 애들이 먼저 이렇게 때려 팔고,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게 붕괴돼 버리게 되면, 이게 자기네들이 팔 때쯤 되면 하나도 남게 없는 가격이 돼 버리거든. 그래서 이렇게 잡아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려서 파는 형태. 그러니까 지금 IPO는 이제 이런 형태로 구조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나왔던 것처럼 완전 볼일 없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있는 대로 튀긴 다음에 그냥 갖다 버려버리는 거고요. 애초에 가치 자체가 그게 안 되는 기업이었으니까. 아토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무슨 가치가 있냐고, 이런 게. 이럴 만한 이게 전혀 이런 시가총액에 나올 만한 가치가, 눈꽃만큼도 가치가 없는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들었으니까 이건 그냥 때려 던져버리는 거고요. 그냥 다 던져버렸죠, 첫날.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서 이제 어느 정도 또 살짝 당겼다가 패고, 그래도 무조건 일단 남게 되어 있어요, 이건.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런 거 건수가 될 만한 애들, 오늘 나왔던 삼양컴텍 같은 경우에도 일단 섹터가 방산이기 때문에 다시 끌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대한유선 역시 마찬가지, 이 제도의 변화, 그 다음에 회사 내부의 사정, 이런 게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가 아니라 밑으로 노리라고 얘기 드렸죠. 자, 이 아래쪽으로는 가셔도 됩니다. 이게 공모가 밴드가 5만원이었는데요. 5만원 수준이 만약에 그게 진실이라고 하면 이건 희대의 뻥튀기를 한 셈이는 거고요. 현재 조선 업황으로 본다 그러면, 자, 앞에 지금 종목들이 앞에 직전에 STX 엔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다 살펴드렸었습니다. 그럼 현재 이 종목의 경우 이제 업황 호조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의 수준은 나올 거다라는 얘기죠. 지금 상반기에만 1,300억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 정도 수준은 나와준다라는 얘기 되는 거고요. 그럼 PR이 지금 이거밖에 안 돼요. 싸져요, 이거. 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은요, 이건 위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아주 파괴력이 강한 소수의 기업들을 제외하고, 조선이잖아요. 조선, 방산, 기계, 이런 애들은 밑에 쪽에서 잡아서, 이렇게 오버행 나와가지고 깔아 뭉갤 때 이때 잡아서 끌고 가는 거라고 수도 없이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상대적으로 뻥튀기가 좀 적고, 그래서 오버행 물량들이 이렇게 나올 때, 이거 오버행 물량 나올 때 이런 때 잡아가지고 이런 때 잡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오버행 물량 나올 때. 오버행 물량 나올 때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도 또 다른 종목도 있죠. 같은 조선으로 친다 그러면 현대마린 솔루션, 현대마린 솔루션, 여기가 그런 구조죠. 확 잡아 끌어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쭉 패대치고 잡아 미리 그냥 첫 스타트에서 그냥 훅 잡아가지고 끌어올려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다 올려놓고 쭉쭉쭉쭉 계속 팔았던 거. 그래서 이제 500 물량 다 나오고 난 3개월 후 이때부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아래로 밀려 내려오면 노리는데, 대한조선은 지금 정도의 가격이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야금야금 노려야 돼요. 단타 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이제 요 정도 가격의 흐름이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제 단타가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지금 이 구간 아래 요 구간에 내려있잖아요. 그러니까 8만 원 선 정도라 그러면 뭐 거의 이 전저점 정도라 그러면 다시 들어와서 당길 게 거의 틀림없을 거예요. 이 아래로 깨져 내려가게 되면 이건 남는 거 없어요. 얘들 남는 게 없어져요. 얘들이 실제로 팔 수 있는 구간에선 가격 다 떨어져 가지고 볼 수 없거든요. 당겨 올립니다. 이거. 자, 앞에 요 구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조의 형태로 간다는 얘기죠. 이거. 자, 지금 위치는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내려왔다가 이 현대마린 올린션의 이걸 살펴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보다는 이 솔루션보다는 이 안에 직접 이제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실적들이 좋았죠.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이렇게 나오는데도 이런 짓을 벌이잖아요. 미리 사전에 당겨 올리고요. 근데 이때 현대마린 솔루션보다는 지금 대한조선이 밸류예요. 대한조선이 밸류션이 더 낮아요. 현대마린 솔루션 다시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마린 솔루션은 자 작년도에 PR이 30배였습니다. 30배. 대한조선은 지금 13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깨져 내려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작년도 쪽에 얼마야 가장 낮은 때가 얼마였던가요? 그렇죠? 18배 이렇게까지 쭉 해서 너무 높았던 거 지금 까서 내려왔죠. 근데 대한조선은 지금 이제 13배예요. 지금이 이미 밸류션이 낮아지는 셈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 구간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딱 구간 반 놓으세요. 이거. 그래서 현재 지점 정도에서 1차 저가 구간에 반 놓으면 되죠. 그래서 현재 구간 정도 자리에 1차 그리고 아래 들어오면 여기에 8만원 정도짜리 2차 혹은 여기서 아예 들어온 다음에요. 이 정도에서 받고 내렸다가 밑에서 이 아래쪽 구간에서 양봉으로 치면 이거 다 패스 시켜버리고요. 이 아래쪽 끝까지 기다렸다가 여기 아래쪽에서 양봉으로 돌아나가는 흐름이 붙으면 여기서 한 방에 붙여버리는 이런 형태로 거래를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이게 조선주 업황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요. 이게 무슨 다 좋은데 대한조선 여기만 업황이 나빠가지고 직원들이 청약을 안 받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IPO 수급 제도 바뀐 것 때문에 지금 IPO가 좀 혼란스럽게 진행이 돼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가 되는 놈과 안 되는 데 일반 시장의 종목들이 그랬던 것처럼 되는 놈과 안 되는 놈 간의 구분이 굉장히 편차가 심하고 차별이 심해집니다.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대한조선은 안 되는 놈 쪽 섹터가 아니죠. 조선이 왜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노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이런 종목들 이렇게 빡 치고 나갈 때 지금 G2G 같은 종목들도 상한가까지 그냥 그대로 잡아 뽑아 올려버렸죠. 자 이런 종목들 장중 단타를 들어가야 돼요. 아까 앞쪽에 다른 종목 봤을 때 G2G 얘기 들었었습니다만 저런 게 이제 실제로 이제 빠르게 들어가서 따라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맞죠? 오르고 상한가 나왔고요. G2G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잡아 당긴다. 이거 당긴 게 요게하고 똑같은 구조인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삼양 컨택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번 주 중에 그렇죠? 오늘 두들겨 패고 나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되는 라인에서 다시 한번 끌어올렸다가 뺄 가능성이 큰 종목이 되는 거죠. 이런 거 이제 실시간으로 들어가면 이런 거 실시간으로 들어가면 상한가까지 그냥 달려버리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오르고 들어오시면 이런 거 다 잡아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최고 전문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최고 전문가 24분. 이 안에는 코인 전문가도 2분 있고요. 그냥 코인 시장 막 불타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건 이 24분 전문가 안에는 대부분의 다 그 성향에 맞는 전문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추천 종목 매수가 매도가 거기에 매매 기법까지 풀 코스로 다 무료. 대신 저희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좀 열심히 눌러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 전력적으로 회사 좀 키워보겠다고 얘기하는데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저희 주도주 놓친 적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저 되지도 않는데 막 금양 같은 종목, 삼부토금 같은 거 이런 거 사기치는 데만 열심히 보지 마시고 제 같은 데를 도와주셔야 여러분들도 수익이 나고 제 같은 데가 커져야 제대로 시장이 가고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도 제대로 수익 나는 겁니다. 자, 오르고 이용하셔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